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밤 8시 55분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개파락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었거든요. 아침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오늘 아침 선물이 코스피가 개파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일 저가 부근에다 시작을 했단 말이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전일 저가를 다 붕괴시키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개파락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시작부터 오늘은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한 날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서 종일 어떤 일단 시장 상승의 힘은 굉장히 약할 거다,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또 결국 시초가의 힘이었는지 어쨌는지 결과적으로 여기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일단 선물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아직까지 어딘가 붕괴해야 될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으니까 제가 보고 있는 박스권은 지금 417, 430 이렇게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일단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왔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폭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박스권 붕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 뭐 자꾸 냄새는 나긴 나는데 아직 어떤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신호는 아직 물증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늘 좀 차분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딱 요런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잡다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런 잡다한 악재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요 3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자꾸 중국 인민은행이 자꾸 슬슬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거. 요거 3가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거죠. 주식시장 자체가 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점, 플러스해서 뭐 개인들이 지나치게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이런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좀 굉장히 큰 악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이 채권금리 급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거는 뭐 거의 거의 하나라고 보셔도 되고, 아무튼 뭐 요런 악재들이 시장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악재들을 껴안고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꺾이지 않고 살살살살, 이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졌지만 어쨌든 시장은 조금씩 밀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러한 악재들이 있어서 시장은 좀 멈추거나 좀 쉬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짐을 가득 실어 놓은 화물차들처럼 뒤에 짐이 가득 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멈추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그 뒤에 실려 있는 짐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밀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관성이 아직까지 어쨌든 조금씩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중국이건 전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트럭이 완벽하게 스탑하거나 뭐 꼬꾸라지는 어떤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쨌든 지금 조금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은 좀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뭐 회색 구간 안에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의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 아무튼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요 며칠 전에 이번 주 초에 결과적으로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 했던 걸 위쪽으로 뚫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주 초에 말씀드렸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으면 이제 시장은 앞으로 오르는 게 정상적이다, 올라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니까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점들, 일단은 뭐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좀 상당한 하방부는 보시는 입장에서 상당한 악재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번에 올라야 될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야 될 자리에서 시장이 또 꼬꾸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 그 시장 방향성은 아무튼 알 수는 없어요.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 됐건 하여튼 뭐 어떤 지수, 뭐 전 세계에 있던 어떤 굵직한 지수 하나라도 뭐 넥라인을 붕괴시키거나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면, 추세가 붕괴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그 어떤 놈 하나, 주도주, 주도 업종, 주도 나라들 중에서 어떤 놈 하나도 넥라인을 붕괴시킨 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금리 상승, 그죠? 그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 요거 하나는 지금 정배열로 아주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말고는 아직 뭐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이런 데서 아직 뭐 어떤 추세가 확 돌아서고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계속 어떤 지난번에 가던 그 힘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때려 밟아도 이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가는 이런 현상이 아무튼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콜옵션 같은 경우 오늘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콜옵션 봐야 되는 건 뭐겠다? 일단은 보시면은 그 2월 9일날 10일날 만들어놨던 전 저점을 붕괴시켰다라는 거, 그죠? 붕괴시켰다라는 거. 사실상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일단 많이 안 좋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종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확인까지 한 겁니다. 아, 여기 지지력 없어. 여기 2월 9일 10일 날 만들어놨던 이 자리 지지력 없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고 콜이 좀 죽기 시작했어요. 자, 심상치 않은 모습이긴 하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월물 초창기니까 어떤 기준가라는 걸 제가 어제 제시를 해드렸죠. 2월 15일 날 나왔던 이 저가를 풋옵션들이 계속 지키는지 확인을 해보자. 물론 그 제가 어떤 좋아하는 뭐 2거래일 이상 뭐 어떤 굳건한 바닥을 다지는 요런 패턴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그 어떤 그런 좀 신뢰도가 높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풋옵션이 뭐 예상외로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떤 행사가를 꺼내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2월 15일 날 나왔던 이 저가를 지금 보시다시피 뭐 몇 거래일째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빨 빠져가지고 지지력이 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뭐 이 라인이라도 몇 거래일 동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뭐 하나 넥라인을 붕괴시킨 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150 지수인데, 코스닥 150 지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넥라인 붕괴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조만간 이제 목이 날아가게 생기긴 했죠.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이거, 그죠? 조만간 목이 날아가게 생기긴 했는데 아직 목은 안 날아갔습니다. 그죠? 뭔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살살 보이는 것 같아요. 이평선적인 측면에서 봐도 61선 붕괴시켰고, 다음번 목표치는 121선인데 121선 부근까지 간다라고 하면 넥라인 붕괴겠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슬슬 생기고 있다라는 점 정도. 아무튼 냄새는 솔솔 납니다. 아직 그렇지만 확실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감,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가지만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좀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안전한 거를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 뭐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차트에 줄 그어 보시고, 난 여기를 못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맨날 하는 얘기니까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좀 하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HLB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HLB가
HLB 이슈가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에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선이었나요? 하여튼 무슨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FDA 뭐 그런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이 회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아무튼 좀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줄줄이 빠지고 있다. 그죠? 줄줄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HLB가 지금 대장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놈이 결과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를 지금 다 좀먹고 있는 상황이죠. 가만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 제약 업종 지수 오늘 아침에 혹시나 반등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양봉 아니죠? 여러분들 음봉이죠. 오늘 음봉의 하락 마감이니까 당연히 지금 요 3바닥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3바닥 지지력에 관한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고요. 이거 어쨌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여기 이거 붕괴되면은 다음번 목표치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이거 언제까지 꺾인다? 추세 전환되면은 툼에 나올 때까지 꺾이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일단 뭐 추세는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추세 꺾였기 때문에 이거 툼에 나올 때까지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 아무튼 뭐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심상치 않다. 단기적으로도 여기 있는 단기 저점조차 지금 지키지 못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넥라인을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만은,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게 지금 워낙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가능성은 있겠죠. 보시면요. 코스닥 인버스 말씀드렸다시피 4,560원 정도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떤 추세 전환이나 이제 이런 거는 최소한 4,650원 여기 있는 요 자리까지 넘어가야겠죠. 그죠? 예, 이 자리까지 돌파한착 하면 이제 완전 추세 전환인데, 아직 뭐 어떤 추세 전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이 코스닥 인버스는 죽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인버스는 죽고 있는데, 죽고 있는 와중에 생각보다 좀 건강 상태가 확 좋아지고 있죠. 오늘 중요한 라인 결과적으로 돌파 한착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요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하거나 매집해 보실 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밑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점과 고점이 살살살 천천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으니까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유망하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악재도 있죠. 그죠? HLB가 지금 시장을 좀 먹고 있기 때문에 HLB 악재가 뭐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코스닥 인버스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곧버스 코스피 쪽은 아직 좀 멀었죠. 아직까지 좀 의심이 좀 되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선 코스피는 확실히 좀 회색 구간이고, 이제 코스닥은 좀 확실히 뭐 확실히까지는 아니지만 색깔이 이제 조금씩 좀, 그죠? 조금씩 어떤 냄새는 나고 있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인버스는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코스닥 인버스는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코스피 인버스, 그죠? 곧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2040원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이쯤 되면은 뭐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이쯤 되면 일단 괜찮아 보이고요. 앞으로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는 없겠지만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 2200원 정도 넘어가면 하시라,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겠고, 차분히 어떤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지나치게 어떤 기대감 갖거나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넥라인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중요한 라인인데, 중요한 라인을 지금 계속 터치하고 한 번 붕괴시키고 곧바로 많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이제 좀 맛이 갔죠. 맛이 가고, 지금 보시면 고점도 슬슬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점들 잘 보세요. 위치 낮아지고 이거 어쩌면은 계단식으로 죽을 수 있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무려 지금 이 라인을 세 번째나 지금 깨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뭐 말씀드립니다. 이 진짜 강할 거면은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는다고요. 그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저렇게 되는데 지수가 강할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단은 여기서 또 어떤 지지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갭이 있길래, 저는 여기 보시면 환율인데 이 부분에 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갭이 있길래 야, 이 갭까지 메꾸지 혹시 메꿀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거래일째 여기까지 내려갈 생각도 없이 1104원 5원 부근에서 지금 이 거래일째 개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됐죠? 양봉의 상승 마감했죠. 어쩌면은 여기까지 확인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다시 안 내려오고 추세 전환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1110원 다시 돌파한 척 하면서 여기를 딛고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환율도 올라오고 주식시장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던데 심상치가 않죠, 그죠? 네. 아무튼 뭔가 가능성은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국장은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개별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 한 번씩 더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뭐 중국 시장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결과적으로 이거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림이죠. 그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냐 마냐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좀 유동성을 좀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저번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야, 니네는 이 유동성을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금리나 신경 써라라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밑밥 깐 거였죠. 보니까 유동성 회수하려고.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얘네가 잡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액수도 좀 크게 좀 흡수를 하고 있고요. 2,600억 위안이죠. 액수도 조금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기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1월 26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유동성을 흡수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오늘 중국 시장 모습이 또 별로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연휴 끝나고 나서 중국 본토가 개장했는데 갭 상승했다가 쭉 밀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점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15금리도 오늘 이제 보시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요거 15금리 오버나잇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금리가 좀 많이 치솟긴 했는데, 물론 뭐 이 정도 치솟았다고 이게 뭐 당장 금융위기에 쌓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이번에 춘절 연휴, 설날 연휴 기간에, 설 연휴 동안에 중국이 오랫동안 쉬었는데, 그 설 연휴 기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에 지금 이 중국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금리의 급등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금리가 슬슬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슬슬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모습들, 이런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재료가 되는 거죠. 여기 무슨 이것도 나왔네요. 이항홀딩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국에 투자하면은 그죠? 뒤통수 맞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뭐예요? 그 회사 물론 가보면 좋지만 안 가보잖아요.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뭐 그 전자공시 올라와 있는 보고서를 본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류화된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지, 그 회사 본사 가가지고 막 뒤져보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한국이나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 재무제표를 자유롭게 막 뜯어고치고 그래서 한 번씩 문제가 나는데, 상대는 중국이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번에 이항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코스닥 시장에 뭐
뭐 중국 화섬, 뭐 중국 원양자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 중국 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 재무제표 결과적으로 다 뻥이었고 지금 다 상폐됐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업만 그렇겠습니까? 기업만 그럴까요, 과연? 예, 중국 GDP, 뭐 중국 부채, 뭐 중국에서 발표한 어떤 이런 지표들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좀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겠다. 중국은 뭐 분석 자체가 일단 불가능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좀 드리고 싶네요, 그죠? 이거 중국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얼마 전에 루이싱인가 그 있었죠, 무슨 그 중국 커피 회사. 그것도 알고 보니까 완전 뻥이었죠. 미국에 상장하면서까지 그렇게 뻥을 치는데, 야, 이거 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관련된 회사들은요.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제가 ETF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기도 해요. 개별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그걸 투자를 하냐. 물론 재무제표를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좀 믿고 온전히 투자를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살짝 좀 던져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들 해 보시고요. 요 정도 이야기 했네요. 저기 오늘도 아무튼 저기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고시 환율은 요즘에 조용조용 하더라고요. 이건 달러 인덱스인데 고시 환율은 보시다시피 요즘에 중국 위안화 고시 환율 말씀드리는 건데, 고시 환율은 요즘에 별다른 일 없이 조용조용해요, 그죠? 옆으로 그냥 개걸음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쭉쭉 기어가고 있고요. CNY 역외 환율 보시면 요즘에 CNH죠. 역외 환율 보시면 조금 이제 변동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터진다는 게 뭐 꼭 하락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봉의 길이가 좀씩 길어진다고요. 보시면은 이 강한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붕괴시켰었잖아요. 여기 이 쌍바닥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사실 중요한 이슈잖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런 중요한 전저점 자리를 장대음봉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예전에는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 반등도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반등도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뭐 일단 최소 어떤 그 뭐 중요한 라인들까지 일단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일단 올라왔어요. 일단 뭔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일단 1월 5일 날부로, 요날이 1월 5일인데 1월 5일 이후로부터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지만은 예전과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렇게 전저점 같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레벨이 훅 다운돼야 되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로 다음날부터 장대 항목 뽑으면서 이제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죠. 위안화 강세에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그 인민은행이 어떤 그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것도 약간 좀 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그런 악재들이 슬슬 주식시장에 좀 조금씩 영향을 미치긴 하나 봐요.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하고 뭐 금리 급등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이번 주에 뉴스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이 뉴스 헤드라인들에 그 인플레이션과 뭐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시장이 그런 것들을 드디어 이제 우리만 보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씩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 워낙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기 때문에 부러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어제는 계속 드리고 있죠.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될 구간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 뭔가를 바로 뭐 공격적으로 할 만한 그런 증거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것도 지금 9시 19분이잖아요. 밤 9시 19분. 미국 본장 개장한 게 아니죠. 본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개파락 출발일 텐데 어떻게 되려나 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뭐 요런 이야기 정도는 S&P하고 나스닥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S&P가 선물 기준으로 지금 요 자리를 4거래일 동안 멈췄다가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다시 내려온다라면은 요 라인이 중요한 라인 될 겁니다. 다시 이 라인을 붕괴시킨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떤 뭐 변곡의 가능성을 두면서 이 라인을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조심스럽게 인버스를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뭐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추세 전환 이런 거 아니고, 넥라인은 저 밑에 한참 밑에 있는데 추세 전환은 한참 멀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강했으니까 이번에 어딘가 방향만 꺾이면은 박살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변곡을 잡아보실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겠죠. 차트가 S&P하고 좀 달라졌으니까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여기까지 올랐다가 밀렸고 다시 이 자리 회복하면서 올랐고, 이 자리 몇 번 테스트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이 자리를 좀 붕괴시킨다면,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뭐 13,530 뭐 정도 되는데, 이 자리 정도를 만약에 다시 여기를 붕괴시킨다면 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계속 또 숏을 잡아볼 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넥라인 붕괴 이런 것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밑인데 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달러라든가 뭐 폭등하고 있는 금리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 미리 보고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관점을 하나 제시를 해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미국장 마감하는 거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밤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로 마칠게요. 어떤 기대감은 높아지지만 아직까지 좀 차분한 마음은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언젠가 이게 뭐 붕괴되면은 그때 마우스 클릭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차분하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